세월호 사건의 원인으로 화물 과적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 선박회사 또 하역회사 항운노조가 짜고서 화물 적재량을 조작해오는 일, 이게 예전부터 있었고 여기저기 만연해 있다. 이런 내부 고발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벌써 4년째 이 문제로 항운노조와 싸우고 계시는 제주 항운노조 소속 김종필 씨 연결해 봅니다. 김종필 씨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선박회사랑 하역회사 항운노조가 어떻게 짜고 어떻게 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선사가 있고 그다음에 하역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선사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배고, 예. 그 하역회사는 그 배 실에 있는 그 물량을 이제 말 그대로 하역을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 하역회사가 그 하불점표라는 걸 작성하고 그 자금량에 따라서요. 예. 그 자금량에 그 하불점표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그 우리 항운노조는 그 작업한 그 하역회사하고 그 같은 방법으로 예. 저희는 작업일지에다가 그걸 기록을 합니다. 작업일지에, 예. 예. 그러면 수량이 같아야 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콘테너 100개를 작업한다 그러면 예. 그 하역회사에서 작성한 그 하불 점표에는 예. 50개가 기록이 돼 있고, 예, 우리 저 항운노조 작업 일지에도 50개가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실제 작업은 100개 했는데도? 예, 실제 작업 100개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하역회사랑 항운노조가 다 짠 거다 이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선박회사, 즉 선사의 경우는 화물을 많이 싣고도 적게 실었다고 속여서 하는 게 결국은 그 규정량보다 더 많이 실어갖고서 돈을 더 벌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화물을 맡기는 사람한테 그 선박회사가 돈을 받는 거니까 말이죠. 예. 근데 하역회사는 자기가 일한 만큼 돈을 받아내야 되는데 왜 100개 해놓고 50개만 했다고 합니까? 아니죠. 하역회사는 주로 선사를 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겸해요? 예, 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연암항 같은 경우는 선사가 대부분 하역회사를 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하역회사는 그냥 선박회사하군요. 겸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하역회사는 우리 그 노조원의 일반 화주라 그러죠? 예. 화물 주인. 예. 화주들한테 하역비를 다 받지 않습니까? 화주들한테 이미 받았다? 예, 다 받은 거 아닙니까? 받은 거에서 이 자금량을 축소해야만 저희한테 오는 임금을 줄일 수 있다? 예, 줄일 수가 있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역회사에서는 그만큼 버는 겁니다. 하역회사가 만약 선박회사랑 겸하고 있지 않다손 치더라도 돈을 받는 게 선박회사한테 받는 게 아니라 화물 주인한테 받는 거다. 예. 그러니까 버는 거죠. 그러니까 화물 주인한테 하역회사도 돈을 받고 선박회사도 돈을 받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 그 가운데서 결국은 일한 만큼 돈을 못 받는 거는 이 하역 노동자들밖에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그런데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다. 정말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제가 만연해 있다는 건 제가 눈으로 직접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예. 만에 하나 이 자금 분량을 속이게 된다면. 예. 하역회사는 하불점표를 아마 줄일 것이고. 예. 그 항운노조는 작업일지에다가 그걸 줄일 것이고. 하불점표와 똑 마찬가지 수량으로. 예. 아마 줄여서 기록을 할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작업을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청해진 해운의 경우, 세월호의 경우도 바로 그런 식으로 했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남들이 보기에, 제3자가 보기에 화물량이 똑같아야 되니까, 우리 노조가하고 비교해서. 그렇죠. 예, 하역회사 거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예. 근데 또 방금 말씀 듣다 보니까 항운노조,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연합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거기는 왜 하역회사랑 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옛날부터 만연된 건데, 그러니까 집행부의 문제죠, 집행부. 항운노조 집행부가 어용이에요, 그러면? 그 집행부를 어용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그전부터 보면 하역회사하고 결탁을 많이 합니다. 예.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주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거 안 받기 때문에. 예. 아무튼 그런 식의 이 결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 그 선사는 화물 많이 실어서 이윤을 남긴다. 그리고 하역업체는 화주한테 일단 돈은 받아놓고 임금은 줄여서 또 이득 본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운노조 집행부는 뭐 정확히 증거는 없지만 어쨌든 뭔가 결탁이 돼서 작업 일지를 속여준다 이 말이군요. 예, 그러니까 같이 이제 그러니까 서로 맞추지 않으면은 그 물량을 속일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풀려버리면은 이게 들통나니까. 근데 김정필 씨가 4년 전부터 이 문제를 제기해서 몇 차례 징계를 받으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로부터 어떤 징계를 받았어요? 맨 처음 받은. 저희는 이제 모든 징계권, 우리 항운노조는 모든 인사권이나 그 징계권이 예. 위원장한테 있습니다. 노조 위원장. 예. 뭐 일반 그 회사하고는 좀 틀립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뭐 조직 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죄로 예. 제가 뭐 징계 20일도 받은 적이 있고 최근에는 2년 3개월 동안 징계를 무기 정권이라는 그 징계를 받았습니다. 조합원 자격정지, 무기한 자격정지라는. 그럼 그 항운노조 작년 3월에 복직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운노조 조합원이 아니면은 이 하역 작업 일을 못 맡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모든 항만의 하역 작업은 항운노조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항운노조 위원장이 뭐 징계 내지는 일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걸 하면은 일을 아예 못 하는 거로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징계입니다. 그래요. 예. 그 지금은 지난 3월에 복직하셔서 지금은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검찰이나 노동청에 이거 고발도 하셨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고발 결과 수사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왜요? 좀 황당한 게 뭐냐면 예. 제가 그 노조법을 걸고 제가 이 고발을 했었는데 예. 제가 처음에 저도 그 법적인 상식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저도 그 근로자라서 노동자라서 노조법 위반으로 들어가지고 일단은 했었는데 거기서 그 내린 법 해석이 항운노조원이 받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다 이런 식의 법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런 이유로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 모든 사실은 다 항운노조나 하이회사 측에서 다 인정이 된 겁니다. 그 부분 물량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물량 줄인 건 검찰도 인정을 했지만. 예, 다 했습니다. 예, 법 적용상 이건 임금 문제 이런 걸 따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근데 검찰이 그러니까 노동청은 좀 별개로 하더라도 검찰이 그 물량 줄인 건 인정해 놓고 그거에 대한 조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건 왜 그걸로 고발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냥 이렇게 빠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싸우는 과정에서 경찰, 노동부, 나중에는 검찰 해서 그 각 기관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검찰에 또 고발하실 예정이라고 제가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배임죄로 한번 이게 그때 당 노조법 위반이 안 되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배임을 해서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검찰이 어떻게 나오나 좀 지켜보겠고 요번에 이 세월호 관련해서 이 대목까지 검찰이 수사를 철저히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선박회사, 하역회사뿐 아니라 항운노조까지 결탁돼 있다. 네, 전국적인 조사도 필요할 것 같네요. 네, 말씀 잘 들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제주항운노조 소속 김정필 씨였습니다.